네, 코로나 상황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특히 고용 이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고용 노동계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얘기가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금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어서 택배 기사분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함께 하고 같이 이제 기획감독팀을 구성해서 3주간 긴급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택배사의 이제 서브 터미널과 대리점이 대상입니다. 전국의 터미널 45개소, 대리점 423개소 정도를 망라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하면서 실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택배회사나 대리점이 소속 근로자와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다 했는지도 보고요. 이걸 보면서 택배 기사분들이 업무 시간이나 또는 평균 배송량, 그다음에 얼마나 무거운 걸 듣는지 중량물도 보고 건강검진도 상황도 좀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의 그런 근로 여건이나 안전보건 시스템을 점검해서 개선 방안으로 도출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검 통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위법하다 이런 거 좀 발견되면은 어떤 조치까지 취해질 수도 있을까요? 예, 우선 이 택배사의 터미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구성이 복잡합니다. 거기 소속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상하차 근로자분들은 또 하청업체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또 택배기사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요 상하차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임금 근로자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요. 그에 따른 점검에 따른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택배기사분들의 경우는 이런 택배 업체에서 일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은 임금 근로자라기보다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택배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작업 환경 개선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했는지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했는지 이런 것들은 감독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법 조치나 행정 조치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만 벌써 택배 노동자가 14분이 돌아가셨어요. 노동부에서는 이 사망사고, 이 과로사, 극단적인 선택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우선 국내 택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량이 우리나라의 한 해 물량이 한 32억 개 정도 운송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 한 명당 연간 64개를 수령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기사분들은 장시간 노동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그 반면에 이 택배 종사자분들의 경우에 건강검진을 또 제대로 못 받으시더라고요. 받을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거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도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물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선 택배 관련된 보도나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택배 없는 날 도입하자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 댓글들을 보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번다던데 요즘에 물량이 엄청나다던데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달리던데 정작 택배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아마 청취자분들도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택배사들이 최근에 자발적으로 이제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이제 자발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외에 우리 정부에서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든지 자동화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한다든지 같은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노사 간에 많은 얘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노사 정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지 근본적인 그런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그동안 돼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험 가입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적용 제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좀 이것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금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이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근데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 택배 기사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산원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해서 의무 가입 대상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본인이 원하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런 사유 제한도 없이 본인이 그냥 나 그만두겠다, 빠지겠다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산업안전보건 택배 그 터미널에 대한 또는 대리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한 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강요나 위반조 같은 그런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에 적용 제외 신청한 거 다시 다 고쳐야 되죠. 시정을 해야 되니까 그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고 현재 국회는 이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아주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고 제가 생각으로는 국회 안에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법안도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역할도 중요하고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겠습니다만 이 법안 처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제 처리해야 될 몫인데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고 이런 법안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고용보험 적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적용 확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또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 하여튼 이번 국회에서 꼭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을 이제 고용보험 적용하려고 하면 소득 파악 체계 를 구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로드맵도 발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균 씨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영균 법도 뭐 제정한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산업재해로 하루 7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뭐 돌아가시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이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 유호정 정의당 의원인가요? 1인 시위하는 것도 좀 봤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큰 틀에선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기업들은 이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우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면 네.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마 제정하려는 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취지에는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 쟁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있다. 쟁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금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네. 그래서 요것과는 별개로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이런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벌칙 조항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것이 정작 법원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법원에 그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좀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라는 건의를 했고 양형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양형 기준을 논의해 가지고 한번 수정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 가지고는 이런 형벌 체계 이외에 기업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벌과금이 필요한데 그런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징금 신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자체 내에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조항을 좀 보강할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 가봤더니 왜 이게 안 됐을까 봤더니 돈 아낀다고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배상해야 되고 경제적인 제재 간다 그러면은 그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겠고요.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초에 보니까 필수 노동자 안전과 보호 강화 대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그 필수 노동자가 어떤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필수 노동자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처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필수 노동자라 하면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분들이 꼭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이라든가 방역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일단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화 이렇게 5개 분야를 정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금 대책 마련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대책의 간략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이제 필수 노동자분들이 꼭 이제 이분들이 없으면 사회가 지탱이 안 되는데 또 공통적인 중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또는 고용 형태도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6일 날 정부에서 일단 즉시 시행이 가능한 대책부터 일단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 코로나19의 감염이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 구매 비용을 좀 지원한다. 네. 또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 담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근로여건 관련해서 부당한 처우를 정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도 확산해 나가고 예. 노동관계법에 대한 점검 감독도 강화하겠다. 또 이분들이 이런 직종에서 좀 경력을 관리해 가면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예. 직종별 특화 훈련도 만들고 경력 관리 체계도 만들고 고용보험도 빠짐없이 적용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야별로 요 각각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화 요 분야별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는 거기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TF를 발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갑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2년 이제 좀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맞닥뜨리고 예, 말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고용 상황이 일자리 이거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중순쯤 9월 취업 고용 동향이 발표됐었습니다. 네.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작년 9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취업자 수가 39만 2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네. 실업률은 3.6%로 한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난 금년 5월 이 가장 고용 상황이 나빴고 그때부터 조금씩 좀 회복돼 왔었는데 예. 8월 중순 때 그때 코로나 재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요 재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상황이 다시 좀 나빠졌습니다. 이때 이제 9월 고용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같은 이런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 같은 취약계층에 좀 어려움이 더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상용직 증가폭도 좀 둔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고용 제약 요인은 조금 다소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상황은 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도 없고 또 신입사원 채용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데도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을까 걱정이네요. 네. 이게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우선 딱 대응하는 조치가 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규 채용을 그렇죠. 줄이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이런 숙박 음식점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고용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부족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또는 청년 일경험 사업 그래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의 청년 채용 지원 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한국판 뉴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뭐 먹거리 얘기도 하고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여러 가지 또 대책들 뭐 준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도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마 고용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확대를 해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게 1번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방식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되는 노동시장이 전환되는 거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디지털 직무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이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 나누신 필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한 안전, 건강보호, 근무 여건 개선 네.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실현되는 때 아니면 결정될 때 그때 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